자, 미국 시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뭐예요? 어제는 파월의 한마디에 그냥 모든 3% 일단 급등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기대감을 줬다가 바로 오늘 그냥 파월로 급락을 시켜버리네요. 이른 아침 함께 하시는 그 두 분의 제가 필명이 조금 와닿습니다. 내 계좌 개불상님. 지금 장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사실 조금 이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좀 안 좋죠. 물론 지수보다 사실 종목들이 좀 안 좋습니다. 뭐 단타하시는 분들도 잘 한다고는 하십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가인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 분의 필명 벤틀리 사는 날 희망은 갖고 있다는 거죠. 벤틀리 꼭 사실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자, 미국 증시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야, 이 정도로 때리냐. 제가 어제 이제 그 하루 전날이죠. 우리 휴장이었고 휴장인 상태에서 이제 미국 증시를 그 발표를 한 거 보고 야, 이건 됐다 싶었거든요. 근데 밤새 어제 사실 아시아장이 열릴 때 중국 본토도 장중에 나왔던 지표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때 나스닥 스물이 조금 누르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본장이 열리니까 10시 반에 본장이 열리니까 뭐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스닥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도돌이표라 적어놨어요. 도돌이표. 제자리에 왔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합창 부르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도돌 돌리는 건데 근데 딱 보니까 위치가 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4.9% 이제 모든 뭐 투자자분들이 좀 민감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제자리에 표를 해놨으니까 12,200 그러니까 FMC 하기 전 미국 이제 뭐 주초 자리니까 나쁘게 보면 나쁘고 좋게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는데 그럼 이제 왜 많이 하락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그거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FMC 한번 짚어볼 건데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사실 반응 자체가 괜찮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도 103 밑으로 확 꺾였었고 또 이제 국채금리도 3%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했었냐면 어제 나왔던 이야기죠. 미국장이 딱 출발할 때 영국에서 먼저 금리 때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BOE가 영란에서 지금 4번 연속 인상을 하면서 25bp 1%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금리를 이제 4번 연달하면서 13년의 최고치로 갔는데 이 베일리 총재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긴축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국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 ECB가 있을 거고 또 영국은 파운드를 쓰면서 유로존인데도 자기네들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독재적인 통화를 계속 사용을 하죠. 원래 영국의 그 고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특징인데 일단 그런 것도 조금 심리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미국의 소비 업종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쇼크도 계속 좀 이어진 상태에서 대표로 이제 또 이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경매사 이베이의 주가도 이제 한 11%인데 이게 왜 그렇게 발표됐냐 하면은 그때 페이스북과 약간 반대쪽인데요. 이 쇼핑몰 쪽이 그러니까 활성 회원들의 가입자 수가 둔화됐고 또 앞으로 그 가이던스도 좀 낮춰 잡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이 실제적으로 4일까지 연휴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중국 본토장이 열렸는데 중국 노동절 특수가 없었다는 이슈도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큰 소비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노동절 특수도 없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흐름 자체가 또 소비의 등주 쪽으로 갔고 또 여기서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봉쇄를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야 잘못하면 이거 중국 봉쇄가 그 코로나 봉쇄를 말하는 거죠. 코로나 봉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까지 많이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조금 이리저리 체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금리 발표하고 잠깐 올랐지만 여전히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봉쇄가 길어지는 부분 여기에 러시아가 EU죠. 유럽연합에서 원유 수입을 금수 조치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유가가 108달러까지 뛰고 천연가스가 지금 8.8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딱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은 상당히 땡큐적인 발언을 줬지만은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여전히 뛰고 있는 원자재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긴축 이슈. 어쨌든 미국 금리 올렸고 영국도 빨리 올리고 있고 여기에
처져 있는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다음 오늘 장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미국 5% 빠졌다고 우리 빠지는 거 아니고 일정 부분 미국이 그래도 약간은 비둘기파적으로 말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될 거니까 지뢰 뭐 아침 오늘부터 또 뭐 2,600 깨내 만에 그걸 논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깨지면. 네? 그러다 깨지면요. 그렇게 깼지가 않습니다. 네. 손목 거는 걸로. 네. 참 이거 네 하여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가분들이 먼저 처음부터 찌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장이 무조건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투자분들이 미국 증시가 지금 다우가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죠. 이번 주면 벌써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쁘게 보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미국 증시 다우가 이 정도 변동성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 있다는 거고 또 그나마 좋게 보게 되면 이렇다고 해서 시장이 1월 달에 내려온 것처럼 여기서 막 수직으로 이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거는 미국 시장하고 가끔씩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있고. 실내로 주 초에 한국 증시가 3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보다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수 관점에서는 아웃퍼폼 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지수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노략질을 좀 하지 않습니까? 노략질이란 말 자체가 이제 시장을 눈 가리는 건데 뭐냐면 여기서 하나 이제 그 박스권 트레이딩을 만들어내는데 지수를 잡아놓고 선물을 매도하고 그리고 공매도를 개별주로 눌러서 종목은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어쨌든 지수만 놓고 보면 한국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보다는 좀 디커플링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지수 노름이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지금 종목들 주초에 배터리 쪽이나 일부 종목들은 선방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종목들은 계속 좀 내려가니까 전체적인 체력 자체 약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2,600선이 깨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있는 현금을 쓸 타이밍이냐 아니면 뭐 진짜 장 초반에 더 밀리기 전에 있는 거를 좀 일부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버티느냐. 아, 이제 그런 거죠. 뭐 계속 내려가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장인지를 잘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지금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 13,000포인트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2,650포인트면 지금 약세장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15%, 20% 빠져 있으니까 약세장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뭐 현금화 한다고 해서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형 이벤트가 저는 마무리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축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의 긴축 이슈,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불확실성. 여기에 들어닥친 게 중국의 상당히 어두운 경착륙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재란 악재는 다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 미국 인플레이션 이슈만 갔으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에 이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국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걸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급반등도 솔직히 어려워요. 지난 3월 달처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금 자체가 뭐 싹 빠지는 것 같은데도 대부분이 지금 투자가들 그 자금 분석을 좀 해보면 빠진다기보다는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지수가 대략 2,400포인트였는데 여기서 200포인트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이제 2,400 가게 되면 난 거기서 살 거라고 미리 예단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단할 필요 없고 거꾸로 말씀드려서 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다 물려 있는데 무슨 현금 비중을 늘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현금을 가지고 사냐 마냐 고민하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지금 다 물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물려 있는 주식을 어떻게 집중 관리할 것이냐, 예, 대응의 과정 이게 중요하죠. 지금 그 기업들 최근 한 달 정도 움직인 걸 보게 되면 뭐 냉정하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2월 달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가치주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주들이 강했는데 올해는 사실 그 구심점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뭐 가치주도 마찬가지인데 가치도 종국에는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지금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고 한다니까 사실 우리가 방송이나 매체에서는 에스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되게 자중하려고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 정의가 좀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약세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나 뭐 아까 영남은행도 마찬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푸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빨리 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쉬운 불확실성 하나 제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사실 장기전이지만은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데 가장 고질적인 게 중국의 경착륙하고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중국의 어떤 경착륙과 중국의 액션이 중요한데 뭐 그런 흐름 자체가 좀 우리가 약간 이게 다르잖아요. 이 체계가 달라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체계하고 중국이 또 사회주의 국가 갖고 있는 어떤 통제의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 장에서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하나를 뽑으라면 차이나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심이 네. 사실은 중국의 지금 봉쇄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도 사실은 중국 그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까 봐 지금 그렇잖아도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수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하자. 뭐 신중하게 뭐 매수의 관점에서는 돈 있으신 분들은 뭐 조금씩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관망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또 불안하잖아요. 물려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질까 봐. 이럴 때 일부 정리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잘 멘탈 관리하면서 관망하면서 끌고 가는 게 낫냐. 박스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장이 지금 나름 박스권 행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행성할 때는 저는 별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또 거꾸로 아까 똑같은 질문이 이제 저한테 바로 들어올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서 이제 2,600포인트에서 지금 연초 잘 버티고 있는데 2,6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탈을 한다는 거는 엑시도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무너지고 나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앞으로 나빠질 거니까 지금 물론 주식을 지금 상태에서 조금 줄여놓는 건 사실은 괜찮긴 한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가분들이 내가 주식을 손실 난 상태에서 일정 부분 현금했을 때 그 돈을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에 재투자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 될까?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지금 약간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증시가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기에는 우리가 연초나 창인에 했던 똑같은 이야기. 결국에는 연준은 최근 과거 20년 동안 10번의 금리 긴축에서 무려 8번 이상이 초반 이후에는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분들도 어쨌든 연준의 정책에 또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금리 인상의 정책에 한번 같이 기다려주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는 뭐 어쨌건 계속 자신감을 파월의 이야기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준을 거스르지 말자라는 그 명언을 떠올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 연준은 연준의 의도대로 될 것이다. 네. 뭐 물론 뭐예요? 그 무슨 바보들 뭐 그것도 있지만 뭐 수도꼭지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무슨 월가에 무슨 바보들 얘기하는 거 연준을 그 비하는.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될까요? 종목과 섹터마다 조금 달라요. 아시겠지만 어쨌든 긴축의 이슈고 성장의 이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36,000달러 지금 4만 달러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은 다른 게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사실 그게 나쁘지 않대.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아니면은 바이오가 사실 제일 힘들죠. 왜냐면 바이오라는 거는 금리 인상 시에 가장 약한 거고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제일 힘든 거고 다른 한편 보게 되면 내수 쪽은 사실 조금씩 선방을 한단 말이에요. 실적이 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섹터마다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먼 미래를 꿈꿨던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업체들이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나왔던 그 SK쉴더스의 기관 예측에서도 참패를 했거든요. 기관 수요 예측 비딩 경쟁률이 200대 1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SK는 이제 쉴더스를 다음 주에 일반 공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자존심 내려놓고 아마 2만 원대 전후로 공모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쪽 같은 건 거의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러니까 플랫폼 쪽이 힘든 겁니다. 플랫폼.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컬리도 좀 이따 상장할 건데 피곤할 거예요. 그런 거 빼고 나면 그래도 한국이 경쟁력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음 달 5월 다음 주죠.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좁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좀 섹터를 이제는 화장품도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리오포님을 자꾸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모든 관심들이 거의 이제 중국발 경기 부양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그렇게 조금씩만 그런 포트 내에서의 일정 부분 조율은 괜찮아요. 근데 뭐 주식을 다 팔고 뭐 이것 그러면은 제일 위험할 때가 이럴 때거든요. 그렇죠. 확 팔고 나오고 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게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확 줄입니다. 에이!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베팅 때 정말 생각보다 빨리 까먹습니다. 어제 그 존리 대표님 영상이 저희 올라갔는데 네. 업로드가 됐는데 존리 대표님 그 제목이 그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손해본 거 아니다. 너무 뭐 이상적인 이야기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도 뭐 사가지고 뭐 물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손실은 확정짓기 전까지는 뭐 손실이 아니다. 이거는 변동성에 불과하다. 변동성이라는 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연준 요 FOMC 회의 이전에 네. 그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장이 좀 이번 월화수 중에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잘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래 급락하면 2600선 밑으로 가면 사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장이 좋아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연휴 끝나고 나서 이러니까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라 그 전에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 수 있어라는 용기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데 안 올라서 그냥 못 산 분도 있고 그래 이것도 좋아지려나 하고 뭐 산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막상 FOMC 끝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딱 벌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연준 이전이라면 이거 살 기회거든.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네네네. 근데 과연 연준의 이슈가 큰 변동성을 낳았을까 아니면은 중국의 이슈가 더 나았을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타이밍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내가 뭐 기판 같은 회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큰 트렌드는 바뀌지 않으니까 뭐 반도체 기판 같은 기업들도 좀 지켜보고 있다. 너무 올라가지고 좀 눈을 지켜봤는데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상 지수 놓고 보면 2600 전후에서 오면 또 사기가 뜯겠는데 가장 주식을 살 때는 딱 이거 있거든요. 내려왔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확신이 들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포인트 같아요. 지금 나는 2600을 깨면 주식을 살 거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나는 2600을 깨든 지지를 하든 여기서 정말 힘을 받아가지고 주도주가 생겨서 확 붙을 때 그때 살 거야. 그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가면 주식을 살 거야 이거보다 시장이 어느 쪽으로 힘이 붙으면 그때 붙을 거야.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약간 돌아서는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게 더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도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죠. 항상 왜. 좀 이렇게 좀 띄워줍시다, 좀. 네. 자,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한국 증시 가운데서 K배터리 좀 준비해 오셨죠? K배터리에 대해서 어디 간략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서 장이 받침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제가 이 기사 타이틀은 어제 이제 모 매체 이데일리구나
새로운 우리 지금 20대 정부죠.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을 다시 짠다 그 내용인데 뭐 타이틀만 넣어놨어요. 전고체 포함해서 미래 신기술 중장기적 개발하고 R&D 양성이라든지 기초연구 중에서 정부의 새 공제 같은 것을 뒷받침하고 일단은 정책 과제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하겠다 그 내용인데 요거에 앞서 가지고 어제 나왔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중에서 가장 큰 호재는 테슬라의 상해 공장 2공장 정설이줍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4군데 공장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의 상해 공장이 중국 전기차 생산에 한 50만 대 정도를 이제 캐파인데 이거를 배로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료가 좀 묻혔기 때문에 그거는 또 차후에 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작년 기준으로 LG가 한 36%, SK 이노베이션이 한 11%, SDI가 한 8% 후반의 점유율이니까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 기업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56%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세계 기업이 합치게 되면은 그래도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아시겠지만 니켈 가격,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너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차세대 배터리 이야기인데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풀어갈 야 숙제고 실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전해질 액체를 고체를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토요타가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토요타는 한 2025년 앞으로 3년 내에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현 19대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차세대 배터리의 로드맵 기존 계획은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는 대략 상용화를 2027년으로 잡고 있었고요. 네. LG 엔솔이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리튬 황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5년 그리고 기타 뭐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28년인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가지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조기 상용화 계획을 뭐 미리 계획됐던 뭐 리튬황이 만약에 25년이면 좀 당길 수 있게 전고체가 27년이면 좀 당길 수 있게 일단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민간 주도로 좀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밀어줄게 그 내용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뭐 가지고 이거 기사 하나 가지고 또 갑자기 오늘 LG 엔솔이 확 올라가 그건 아니겠죠. 근데 워낙 이제 트레이딩 장이니까 이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럼 국내 상장되어 있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만약에 단발적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입니까?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미래의 이제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액체니까 앞으로 고체로 가는 건데, 그럼 국내에는 약간 테이펙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종목으로 툭툭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펙스라는 기업 자체도 전고체 배터리를 주는데 테이펙스는 원래 OPP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필름 쪽입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좀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동화 기업.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그 자연 마루 기업이죠. 동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SDI와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외에도 뭐 한농 화성 아니면은 뭐 반도체 그 2차전지 장비 회사 중에서 TSI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믹싱 공정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TSI 아니면 테이펙스, 동화기업, 한농화성, 또 조금 더 최근에 매각 이슈가 붙었던 CIS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약간 개별주 관점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메이저 관점에서는 여전히 가장 차세대 배터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업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SDI는 단순하게 그냥 전해질 자체를 액체에서 고체에서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NCM이라고 이야기했다. 첫 번째 N이 니켈, 가운데 C가 카드뮴, 세 번째 M이 망간인데 이 코발트 C,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니켈도 변동성이 큽니다만 그보다 더 잔망고전 변동성이 코발트와 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발트 비중을 줄여버리고 망간 비중을 높이는 거. 그리고 SDI는 항상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효율을 추구합니다. 삼성의 느낌 그대로 간다고 보면 돼요. SDI는 LFP 그런 배터리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까지 볼 때는 항상 원통형 배터리나 니켈 함유량 높은 기업들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정부 정책 사업으로 계속 밀어준다고 하니 K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